피해자가 현장에서 나체 상태로 밖으로 뛰쳐나갔던 사건입니다. 얼핏 나체 상태로 길을 돌아다녔다면 당시에 정신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원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머리를 묶는 등 신체를 제어할 능력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받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에 술에 취한 사람과 성적 접촉을 한 다음 중간간이 문제되자 블랙아웃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블랙아웃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만취한 직장 동료를 차에 태워 모텔에 데려간 다음 성적 접촉을 했는데 피해자가 중간간으로 고소해서 재판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는 단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당시를 녹음한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증거로 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소주를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이 들고 보니 옷이 다 벗겨져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가해자의 블랙아웃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보면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일행이 피해자가 휘청거릴 정도로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관계했는지 물어보고 항의했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던 점을 보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수준이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사건에서 특이한 것은 가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성관계 당시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출한 건데요. 법원은 이 녹음에 대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말을 걸어서 대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이것은 향후 성범죄 혐의를 피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녹음한 것으로 봐서 오히려 유죄 근거로 봤습니다. 이 사건은 중간간 사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케이스인데요. 이 사건처럼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고 또는 어디선가 이미 술을 마신 사람과 만나서 성적인 접촉을 했을 때 문제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중간간입니다. 중간간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흔한 것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합의한 관계였다. 상대방이 기억을 못할 뿐이다. 즉 블랙아웃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술 마신 것까지만 기억나고 그 뒤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명백한 성폭력이다 라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블랙아웃 그 자체로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목격자나 CCTV, 사건 전후 정황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오늘 중간간 사건의 핵심 그리고 자주 문제되는 블랙아웃, 패싱아웃, 한거불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간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간간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성적 접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중간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먼저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한거불능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아주 곤란한 경우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인지 보면 예컨대 피해자가 아주 깊은 잠에 빠진 경우 또는 술이나 약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지만 술 때문에 성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중간간죄의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으로 봅니다. 이 부분, 즉 중간간에서 피해자 상태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 세 가지가 바로 블랙아웃, 패싱아웃, 한거불능입니다. 먼저 블랙아웃은 단기간 폭음 때문에 알코올 혈중 농도가 갑자기 확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이 뇌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일정한 시점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기억 저장 기능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의식도 있고 행동도 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기억을 못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일정 시점에 기억만 못하는 단순한 기억의 공백 상태, 즉 블랙아웃은
중간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억을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게 블랙아웃이었다면 무죄 판결이 납니다. 중간간 사건 수사나 재판에서 블랙아웃은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주장입니다. 피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던 것이고 동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했던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패싱아웃은 알코올의 최면 진정작용 때문에 수면 상태에 빠지는 의식 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술 먹고 잠들어서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중간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런 패싱아웃 상태로 인정되면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으로 봐서 유죄 판결이 납니다. 예컨대 사건 중에는 술집 앞에서 취해서 쭈그려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을 들쳐업고 숙박업소까지 가서 성관계를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CCTV상 그런 모습이 확인되면 중간간 사건은 유죄 판결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한거불능은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중간 영역입니다.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한거불능은 패싱아웃처럼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술 때문에 판단 능력이나 성적인 침해에 대처하는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중간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겉으로 일부 걷거나 말하기를 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보이면 한거불능 상태라고 봐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중간간 사건에서 블랙아웃을 주장할 때 법원은 뭘 근거로 판단하는지 보면 법원은 그게 단순 기억상실인지 아니면 한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종합해서 판단하는데요. 먼저 피해자의 객관적인 음주 상태를 봅니다. 실제 마신 술의 양과 종류, 음주 속도,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CCTV 등 영상 증거를 봅니다. 술자리를 한 술집에서 나올 때나 이동할 때의 걸음걸이, 비틀거림, 다른 사람이 부축했는지 외관상 드러나는 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또 사건 전후의 언행이나 정황도 봅니다. 이때는 당사자 간에 주고받았던 카톡이나 대화 내역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할 만한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는지 봅니다. 아울러 사건 직후 피해자 반응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즉시 항의했는지, 경찰에 신고했는지,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했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에서 공통되는 것인데요. 역시 중간간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 유튜브 경찰관 강제추행 사건 무죄받을 수 있었던 이유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기준들이 실제 중간간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보면 가해자가 클럽 앞에서 만취한 초면 여성을 차에 태워 간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셔서 자신의 위치도 제대로 몰랐던 점, 7년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고 생리 중이었는데 초면의 남자와 피임도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근거로 한거불능 상태로 받고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죄난 사건 보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나체 상태로 밖으로 뛰쳐나갔던 사건입니다. 얼핏 나체 상태로 길을 돌아다녔다면 당시에 정신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원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머리를 묶는 등 신체를 제어할 능력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받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렇게 중간간 사건에서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중간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가 패싱아웃이나 한거불능이 아니라 단순히 블랙아웃이었다는 것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스스로 걷거나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모습 또는 신체 접촉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찍혔다면 신속하게 잘 확보해야 합니다. 또 목격자나 대화 내역, 예컨대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화 내역이 있다면 잘 보관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중간간에서 문제되는 블랙아웃, 패싱아웃, 한거불능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